옷이 속옷밖에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엎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다른 사고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물차에 의해서 매일 지나던 그 길이 지옥으로 변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3월이었지만 새벽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던 2013년 3월 4일 월요일 새벽 3시 27분경 44살의 화물 트럭 기사 이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여유 있는 기분으로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씨의 트럭에 달리고 있던 곳은 서울시에 위치한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는 기아대교 사거리부터 성산대교에 이르는 길이 약 12km의 4에서 6차선 도로로 새벽에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화물트럭이 컴컴한 새벽의 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던 그때 트럭이 서부 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오목교 교차로 부근까지 왔을 때 이 씨는 차가 뭔가 덜컹하는 느낌이 들어서 재빨리 옆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고 합니다. 몰고 있던 5톤 트럭이 덜컹하는 순간 매우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는 기사 이 씨. 차를 세우고 보니 멈춰선 차량은 자신 트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의 트럭을 뒤따라오던 또 다른 화물 트럭 운전기사인 유 씨도 트럭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럭이 지나온 도로 위에 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남성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트럭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덜컹하고 지나쳤는데 사람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성이 사망한 후였습니다. 트럭 기사들은 남성이 이미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도로에 서 있었다면 분명 그 존재가 인식되었겠지만 운전 시에 남성을 전혀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한 남성의 모습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남성은 영하의 날씨에 빨간색 하의 속옷 하나만 입고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성은 오른쪽 팔을 반 정도 들고 왼쪽 손은 아래로 내린 채 다리는 벌리고 있었는데 양말을 양쪽 모두 신고 있었고 신발은 한쪽만 신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는 왜 영하의 새벽에 이런 차림으로 서부간선도로에서 발견된 것일까? 남성이 발견된 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다가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통에 사람은 걸어서 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소지품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남성은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34살 지영민 씨였습니다. 지 씨의 거주지는 사고 현장에서 약 7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국과수에 부검 의뢰했으니까 기다려봐야죠. 경찰이 형민 씨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가족을 찾기 위해 지 씨 거주지의 관할지구대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지영민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약 30분 뒤인 새벽 4시경에 가족으로부터 가출 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에 의하면 그날 새벽 형민 씨는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씨가 부모님한테 친구와 싸웠는데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화가 난 상태로 지 씨가 속옷만 입고 잠들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도저히 화를 못 참겠다며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다고 옷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놀란 부모님이 형민 씨를 말렸지만 형민 씨는 부모님을 뿌리치고 겨울 날씨에 옷도 갇혀있지 못한 채 속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집에서 7km가 떨어진 서부간선도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던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어디에서부터 믿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3년 3월 4일 새벽에 서부간선도로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도로에 있는 CCTV가 있었는데요. 이게 하필이면 또 도로 반대편 쪽을 비추고 있어서 사고 현장을 찍은 CCTV가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성명은 가명이고요. 네, 시신의 그 발견된 상태로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 뭐 추수철에
깨를 말리다가 거기서 뭐 약주 드시고 시골에서 네. 도로가에서 이제 그냥 주무시다가 이제 지나가는 차에 그 참변을 당하시는 분 뭐 이런 어르신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약주하시고 네. 쓰러져 갖고 그 차에 이렇게 보통 그런 경우들은 많이 나타나죠. 네. 근데 이 경우는 그것과는 많이 다른 거는 옷이 속옷밖에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고 술이 취해 갖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상황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서부간선도로라고 하면은 새벽 시간은 굉장히 빨리 다니는 도로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갖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방법은 한 가지죠.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내렸거나 뭐 내리게 됐거나 강제로 내려졌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내렸거나 이게 자기가 내린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럼 차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나 이 관련자들이 하는 말이 조금 신뢰가 안 가요. 네. 예를 들면 뭔가 싸웠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갖고 막 나가려고 했는데 속옷만 입고 잡다가 그대로 나갔다. 영 설명이 안 되는 이게 엎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세가 예, 머리 쪽에만 피를 다량으로 흘렸고요. 엎드린 상태, 오른쪽 팔 반 정도 들고 그렇죠. 왼손 내리고 다리는 벌리고 신발이 한쪽 양발을 다 신고 그러니까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운데 어떻게 엎어져요? 죽지 않고서 아니면 정신을 잃지 않고서야.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그렇죠. 3월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는 뭔가 다른 사고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물차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역과 그렇죠. 네. 이거는 2차적인 거다. 그러면 왜 엎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유발하거나 그런 상황이 이 사건 혹은 사고의 핵심이다. 네. 그러려고 하면은 약물 검사 포함해서 뭐 술 아니면 거기에 뭐 흔히 말하는 뭐 어떤 상처에 의해서 거기에 정신 잃고 쓰러진 것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지금 트럭 기사의 말로는 서 있었다면 인식이 됐을 텐데 못 그럼요. 봤다는 네. 거는 넘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네. 서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네. 서 있었으면 서 있는 상태에서 뻥 치잖아요. 그럼 축 날아가죠. 네. 그죠? 날아가기도 하고 끌려가요. 그러면 일단 충격이 되고 밑으로 깔리면 이게 확 하면은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완전히. 네. 말하자면 이게 그대로 깔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밑에 쳐갖고 여러 상처가 많이 나요. 트럭에 그냥 그대로 받쳐 깔리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그렇죠. 남았을 예, 것이다. 많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위를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트럭 기사들의 책임은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이 트럭 기사들이 사고를 당한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네. 예. 이제 이 가능성들이 뭐 몇 가지가 안 제시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 남성을 외부에서 좀 정신을 잃게 만들거나 살해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진행한 이후에 여기 도로에 뭐 던지고 갔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남자가 뭐 극단 선택을 위해서 뭐 도로에 뛰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국과수에서 약동물 검사를 했는데 이 몸에서 약동물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추위라는 게 견디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네. 그럼 추위를 견디면서 여기를 왜 가요? 왜냐하면 서부간선도로 바로 나가서 네.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든 아니면 바깥이든.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강제로. 근데 약동물이 없다. 그러면은 뭔가 맞아갖고 충격에 의해서 엎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가능성은 없죠. 자기 스스로 엎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게 여름이라면 혹시 몰라도 겨울에 이 추운데 땅이 차가워서도 못 엎드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정신적 충격이나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교통사고 나는 방향하고 이게 지금 머리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교통사고가 뻥 치면은 네. 말하자면 쭉 가다가 이게 차가 퍽 치면 이렇게 이쪽으로 날아가죠. 머리가 차 그렇죠. 예, 진행 방향으로. 예, 그죠? 이 거꾸로 될 수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몸 무게는 상체가 더 무거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발이 그러니까 운전석 쪽을 향하고 머리가 그렇죠. 먼 쪽을 네. 향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방향이 반대가 돼 있다는 반대죠. 네. 거는 이거는 네. 차의 충격에 의해서 엎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서부간선도로에서 속옷만 입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당일 뉴스로 알려졌는데요. 그러자 남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이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영민 씨의 사망 뉴스는 아침부터 지상파 방송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시신이 발견된 지 약 29시간 만에 당시 형민 씨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는 59살의 남성으로 택시기사 강 씨였습니다. 강 씨는 지 씨의 특이한 차림새 때문에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3월 4일 새벽 3시 15분경 강 씨는 광명 사거리에 택시를 세워두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죠. 옷차림이 팬티만 입었으니까. 그 새벽에 팬티 차림 남성이 조수석에 급하게 올라타는 거예요. 저는 이상해서 처음에 안 태우려고 했는데 결혼한 여자가 지금 잠수기어에 있는데 내가 4시까지 잠수기어로 안 가면 뛰어내린다고 했다니까 너무 다급히 빨리 잠수기어로 가자고 저는 본체니까 저한테. 저는 사람 살리는 셈 태우고 갔죠. 속옷만 입고 있는 지 씨에게 당연히 택시비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 목숨이 달렸다는 말에 택시기사 강 씨는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광명 사거리에서 출발한 택시는 잠시 후 서부간선도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지 씨가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앞만 보고 앉아있던 지씨가 서부간선도로에 들어서자마자 택시기사 쪽을 보면서 사실 나는 에이저 환자다. 한국에는 항생제가 없어서 이틀 뒤면 죽는다면서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형민 씨의 말을 듣고 강 씨가 당황해하는 사이 택시는 신정교 밑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지 씨가 강 씨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강 씨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강 씨는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핸들을 놓치면 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가까스로 핸들을 붙잡고 차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 씨가 씩씩대며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소리를 치더니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지 씨는 운전석으로 가기 위해 택시 뒤쪽으로 돌아갔고 강 씨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택시를 출발시켜 도망쳤습니다. 강 씨는 당시 지 씨의 이상 행동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민 씨의 가족은 그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고 그런 증상을 보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택시기사 강 씨가 지 씨를 내려줬다 지목한 곳에서 340m를 앞으로 더 간 곳이었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가 새벽 3시 22분경 택시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분 뒤인 3시 27분경에 트럭기사 2명이 지 씨를 치고 간 겁니다. 이 차량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340m를 5분 동안 걸어서 갔다는 게 의문입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는 지 씨가 발견된 모습을 보고 자동차 하부에 껴서 끌려 움직인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 씨의 주변 핏자국을 보면 몸이 좌우로 끌렸던 흔적이 있고 머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혈흔은 시신이 아래로 끌렸던 자국이라고 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지 씨의 등에서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차량이 지 씨를 밟고 지나간 역과의 흔적이었습니다. 먼저 국과수는 트럭기사 2명의 트럭 밑을 조사하며 혈흔을 찾았습니다. 2대의 트럭 밑에서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본도 떠서 시신의 등에 남은 타이어 자국과 비교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지 씨의 몸이 차량에 의해 끌려가려면 트럭보다 하부가 낮은 승용차 종류여야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형민 씨를 태운 택시도 역시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에 의한 범행일지 모른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택시기사 강 씨는 갑자기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이 모는 택시 아래에 혈흔이 묻어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자신과 교대했던 기사가 길고양이를 차로 친 적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지상파 방송이 있고 나서 하루가 약간 지나서 택시기사 강 씨가 제보를 했습니다. 내가 태웠다. 그날 새벽에. 너무 이상했지만 뭐 사람 목숨 날렸다 그래서 막 갔는데 중간에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목격담 진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기억을 못할 리가 없죠. 왜냐면 팬티만 입은 사람이 타려고 했고 탔고. 근데 이거는 이제 택시기사 강 씨의 주장이니까
이게 만약에 CCTV라거나 아니면 블랙박스라도 있으면은 확인을 할 텐데 어쨌든 본인이 이 죽은 사람과 접촉이 있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딱 봐도 이상해 보이잖아요. 네. 이 추운 날 소위 빤스 바람으로 나와서 자기 사귀는 여자가 잠수교에서 뛰어내린다. 이렇게 막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사실 연륜이 있는 택시 기사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얘 잘못 걸렸다. 느낌 쎄하다. 그렇죠. 내려야겠다. 예. 그러면 저 같으면은 파출소로 갈 것 같아요. 네. 근처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이 택시기사 강 씨의 말을 좀 믿지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 뭐 그렇게 해갖고 사정사정하고 뭐 돈은 나중에 주겠다 그래 혹간 갈 수도 있지만 전 이건 일단은 좀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네. 일단 서부간선도에 들어선 상태에서 일종의 시비가 붙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운 다음에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도로 내렸다는 거죠. 내려서 차 뒤로 갔다. 뒤로 갔으니까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해요. 물론 뭐 블랙박스 없고 주장일 뿐이니까 네네. 자기는 그래서 그냥 사라졌다 이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자리와 시신이 발견된 사이가 340m 차이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340m를 갔느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3시 22분경에 택시에서 내렸다고 이제 강 씨가 이야기를 했고 5분 뒤인 27분에 그 트럭 기사 2명이 그 지나가면서 멈췄습니다. 이 5분이에요. 그 340m고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인 평균 걷는 속도가 4.8km/h니까 1분에 48m고 5분이면 390m라서 그냥 좀 빠르게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미 엎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더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일단 도달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까? 네. 막 뛰어갔다는 얘기인가? 막 뛰어가서 거기가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쫓아가다가 네. 그러니까 막 쫓아가다가 뒤에서 뻥 쳤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런 자국이 안 남죠. 네. 끌려간 좌우로 이렇게 좀 움직인.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저는 이런 걸 의심한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탔는데 뭐 이렇게 막 하니까 내려갖고 막 멱살잡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정신을 이렇게 팍 한 다음에 네. 막 뭐라고 하니까 그냥 갈고 갔다. 그러면 설명은 되죠. 네, 그 피 얘기가 나오니까 피 있을 수 있어요. 고양이를 딴 기사가 쳤대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로. 근데 고양이를 네. 친 것과 끌고 간 거랑 그 필자국이 같을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혈흔을 조사해서 DNA를 뭐 채취했다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세차가 좀 된 걸로 보입니다. 그 뒤에 세차를 했을 수 있고 상황적으로는 이 택시 기사 강 씨와 이 택시가 연관돼 있다. 네. 택시기사의 이야기에 앞에서 그 무슨 잠수교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성적으로 택시를 빨리 출발시켜야 되는 그 워딩으로 보이는데 뒤에 그렇죠. 에이지 이야기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이야기가 좀 약간 좀 저는 갸웃하고 그렇죠. 가족들은 또 이제 아예 정신병 증상이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신병 증상이 네. 없다 하더라도 네. 약간 지적 장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들은 정신 장애는 없다. 네. 약간 경계성. 그럼 정신 장애라고 하지 않죠. 뭐 조현병 이런 건 아니다. 아닌데 네. 약간 좀 또 한 가지 의견이 이제 이 사람이 승용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 쳤다면은 이게 도로 바깥쪽으로 튕겨 나갔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왜냐하면 서 있잖아요. 치면은 당연히 보통 그 높낮이에 따라서 무릎 아래쪽이 아작이 나고 무릎이 아작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상체는 이걸 본네트를 치는. 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면 그 눈 치는 것처럼 타면은 이쪽이든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네. 그죠? 충전이 간격에서. 정면 직선으로 마주치지 않고 네. 약간 오른쪽 헤드라이트 쪽에 예를 들어서 맞는다면 저쪽으로 날아간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네. 근데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근데 속도가. 이건 상황을 보시면 도로의 그 딱 중앙입니다. 딱 중앙이에요. 차선의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타선의 중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을 잃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정신 있는 사람을 소위 말하는 갈아버린 거다. 그러게야지 성립이 되는 거지. 네. 이거는 너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사 중에 밝혀진 사실 때문에 경찰은 목격자였던 택시기사 김 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사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택시기사 강 씨보다 먼저 용의선상에 올랐던 건 지 씨를 역과한 트럭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점을 풀어줄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지 씨를 치기 1분 전인 3시 26분 1차선을 달리고 있던 한 운전자가 2차선에 누워있던 지 씨를 봤던 것입니다. 당시 목격자는 지 씨가 엎드려 있는 것을 봤는데 옷을 벗은 상태였다고 기억했습니다. 목격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3시 26분에 신고한 기록이 휴대전화에 남아있었습니다. 도로에 엎드려 있는 지 씨를 본 목격자는 또 있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 3시 25분에 지 씨를 목격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트럭이 지 씨를 치기 2분 전에 이미 도로에 누워 있었던 지 씨. 택시에서 지 씨가 내렸다는 시간은 3시 22분. 그렇다면 약 3분 사이에 사고가 났다는 것. 국가수 부검 결과도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트럭에 치이기 전 지 씨는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한 사람을 용의자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지 씨 등에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이었습니다. 경찰은 지 씨 등에 남은 타이어 자국과 택시의 타이어 자국을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90%의 확률로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택시기사 강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용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백을 주장하는 강 씨. 택시에 있는 블랙박스로 그날 일을 증명해야 하고 싶어 했지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13년 당시 강 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택시 블랙박스는 4시간마다 내용이 지워졌습니다. 지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29시간이 지난 뒤 강 씨가 경찰에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블랙박스엔 기록이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강 씨는 자신이 지 씨를 태우고 내준 곳까지의 동선을 따라 운전하면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의 엔진 회전수와 운행 속도 및 진행 거리 등을 기록하는 타코미터와 비교해보면 결백이 증명될 거라고 했습니다. 타코미터 기록엔 그날 멈춰있던 택시가 새벽 3시 13분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고 9분이 지난 3시 22분에 차량이 멈췄다고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3시 22분은 택시기사 강씨가 지씨의 폭행 때문에 차량을 멈춰 세웠다는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3시 13분부터 택시가 멈춘 22분까지 택시는 총 7.5km를 운전해갔습니다. 강씨는 그날을 재현하기 위해 비슷한 시간인 새벽 2시경 택시를 출발시켜 그날 갔던 동선대로 운전했습니다. 그날과 다른 점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고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했다는 것. 강씨는 오목교가 나오기 전 지씨를 내려줬고 이후 우회전을 해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동선대로 달리는 실험에서 이상한 점이 생겼습니다. 실험을 하는 동안 신호를 지키며 왔는데도 타코미터에 기록되어 있는 7.5km보다 1km가 적은 6.5km를 달렸다는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강 씨는 지 씨를 내려주고 오른쪽 도로를 타고 서부 간선로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이 택시 운행 기록을 초 단위로 보면 강 씨의 택시가 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을 지나쳐서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고 바로 직진해서 오목교를 지나간 것으로 나옵니다. 경찰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택시기사 강 씨가 차에서 내린 지 씨를 역과에 끌고 간 뒤 지 씨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 뺑소니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겠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강 씨. 그는 정말 범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수사를 시작한 지 22일이 지난 어느 날 택시기사 강 씨에게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목격자는 2013년 3월 4일 새벽 서부간선도로에서 무엇을 목격했던 것일까? 네,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동선하고 7.5km를 그때 이동했는데 1km 가까이 차이가 나는 동시간대. 근데 뭐 사건 일에는 지씨가 자기 뭐 너무 위급한 상황이다, 여자친구가 죽는다 그러면서 신호 위반을 해도 책임질 테니까 빨리 가달라고 해서 뭐 위반하면서 달렸다고 진술을 했고요. 뭐 GPS 관련돼서는 뭐 이게 이 내려줬다는 곳이 GPS 신호가 잘 안 잡히는 곳이라 이게 차량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기록이 안 남아 있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런 거죠. 여기서 지시를 내려주고 도망가려고 하면은 계속 서부간선 탈 이유가 없어요. 왜냐?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오른쪽으로 빠지는, 그렇죠. 시내 쪽으로 오목교 빠지는. 빠져야 돼요. 네. 그러면 서부간선도로가 있고 빠지는 우측이 있어요.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6.5예요.
네. 7.5가 나왔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됐다? 지씨가 발견된 것은 여기에서 340m.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가다가 이 새끼 봐라 치고 뒤로 돌거나 그래서 나가면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340 더하기 340 680이고 680에다가 돈 거 생각하면은 대충 1kg가 나온다. 네. 그거는 이제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치더라도 그렇죠. 지금 이게 결정적인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나왔는데 22분 하차 멈춤선 기록이 있습니다. 뭐 340m 그 지점에서 멈췄던 그 뒤에서 멈췄던 멈춤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5분에 신고가 있고 3분 뒤에 신고가 있었는데 3분 뒤엔 이미 엎어져 있었기 때문에 2분 안쪽에 이미 누가 다른 뺑소니 차량에 치이든 2분 안쪽에 340m를 걸어가서 거기서 치워져야 된다는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여기서 멈춘 건 맞지. 그러면 이거 여기서 멈추고 뭔가 드닥 하고 다시 타고 가서 여기서 다시 뭐가 엎어지고 해서 하고 돌아와서 이래야지 키로수도 맞고 시간도 맞고 본 사람도 맞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분에 1분 간격으로 신고가 2건이 올 정도면은 차가 많이 다니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22분에서 25분 사이에 그 2분 동안에 1분에 170m씩을 달려가는 팬티 입은 남자를 목격했다는 전화는 한 통도 안 그렇죠. 걸렸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1kg를 재구성했어야 되는데. 재구성해야 된다. 네. 자, 새로운 목격자가 그때 당시 나왔었는데요. 이 사람 증언 내용하고요. 사건 최종 정리 드리기 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네, 새로운 목격자가 당시에 또 이제 지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인 3시 25분경에 사고 지점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 빵 제조업체의 물류 기사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걸어가던 지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뒤집힌 상태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대는 또 다른 목격자가 누워있는 지씨를 보고 112에 신고한 시간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누구는 걸어가는 걸 봤다라고 하고 누구는 엎어져 있는 걸 봤다라는 좀 이상한 내용의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수사 22일 만에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서 진술한 내용이라서요. 신빙성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날짜와 이런 걸 착각할 수가 있어요. 수사 시작 22일 뒤에 막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군가 여기서 지시라는 건 아니겠죠. 흔히 말하는 거기를 걸어가던 누군가와 마주쳤다라는 거지 죽은 사람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다만 그때의 차기 상태를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차기 상태가 진짜 속옷밖에 없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그 시간대 누워있는 112 신고라고 한 사람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다뤘던 의정부 갓길 살인 사건 편에서 그 이제 피의자 쪽 집이 거액의 보상금을 걸자 한 달 정도 지나서 택시 기사가 이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갑자기 했던 그런 부분도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참고 정도는. 네, 그런 네. 정도인데 이게 참 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한편 이 사람의 진술이 맞고 이게 지씨가 맞다면은 혹시 이게 지씨가 어떤 몸에 심각한 어떤 뭐 치이고 뭐 당하고 타이어를 밟고 지나가고 근데 일시적으로 살아보려고 잠깐 일어나가지고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다시 쓰러졌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근데 그건 너무 불가능하죠. 사실 이 정도의 차에 치이면은 실제는 거의 그 자리에서. 그렇죠, 예. 예.
자, 이게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고요. 물류기사. 그리고 이제 증거를 경찰이 찾아내지 못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타이어 자국은 90%가 비슷하지 100%가 아니었기 그쵸. 때문에요. 적용이 안 됐고요. 그래서 기소가 중지가 됐고 경찰은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지금 이게 미제인 상황인데요. 이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택시기사는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굳이 이게 만약 본인이 범인이라면 이렇게 연락하는 게 좀 위험 부담이 있었을 텐데 찾아냈을 경우에 하나하나씩 변명하는 게 일반적인 용의자 범인들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 그 당시에 뭐 어떤 취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참 어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만약에 범인이라고 하면은 상을 지켜보다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드러날 거면 네. 택시 싹 청소하고 마치 자기가 나타나서 하는 경우 그건 뭐 흔한 뭐 없는 경우가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점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목격자인 것처럼 인터뷰까지 했었죠. 그렇죠. 예. 네. 택시기사 강 씨가 이 범인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사실 이게 마지막 중요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중요 목격자 치고는 앞뒤가 안 맞는 정황들이 저희가 1km. 보기에는 1km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의 그 상황에 대한 좀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진술 그리고 이제 머리 방향이 이쪽으로 쓰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안 설명하기가 된다. 어렵죠. 네. 뭐 그런 그리고 부분들. 다른 가능성은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5분 아니에요. 정확하게 3분 안쪽이죠. 네, 정확히 말하면 네.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요소가 그러기엔 너무 짧아요. 이제 트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누워 있는 지시를 못 보고 친 혐의로 입건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앞서서 그 목격담 누워 있었다는 전화 신고 때문에 이미 사망해 있었다는 국가수 부검 결과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서부간선로 겨울은 날씨에 정말 아마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차에 예. 치이고 이러면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